네, 유니클로 매장에 전시된 의류를 립스틱으로 훼손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얘기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유니클로 립스틱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그 유니클로는 네. 한국 진출에 성공한 이제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네. 한국에만 187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그 일본 경제 보복 속에서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의 주요 네.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네. 유니클로는 일본 내 우익단체를 지원한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 2010년에는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모양의 티셔츠를 출시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고요. 네. 얼마 전에는 그 유니클로 일본 본사 임원이 한국 불매운동이 뭐 해봐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네. 했다가 한국에서 거센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네. 경기도 수원시 한 유니클로 매장에서 진열된 양말 수십 켤레에 누군가가 립스틱으로 줄을 그어서 훼손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열흘 뒤였던 20일 같은 매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의류 수십 벌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해당 매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40만 원 상당의 제품이 훼손됐다고 하면서 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뭐 용의자가 오늘 붙잡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네, 그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는 그 유니클로 양말 수십 켤레를 빨간색 립스틱으로 줄을 그어놓은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50세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A씨는 20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그 의류 수십 벌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여성을 상대로 이번 립스틱 사건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네.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하면 그 불매 운동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네. 합니다. A씨는 수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다가 우연히 길에서 주운 도구로 범행을 저질렀고 네. 과거에는 해당 매장을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행동일 뿐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경찰 측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옷을 찢거나 뭘 부순 것도 아닌데 립스틱으로 쭉 근 것도 뭐 재물 손괴죄가 되는 모양이네요. 네, 그 재물 손괴죄는 네. 그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그런 고의를 가지고 네.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서 그 원래의 용도에 따라 효용을 발휘할 수 없도록 네. 만들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인데요. 형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네. 됩니다. 지금 사안처럼 고의로 양말이나 의류를 훼손한 행위는 그 제품의 효용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네.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인데 예를 들면 유니클로 매장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뭐 유니클로 사지 말자,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이렇게 뭐 1인 시위를 벌이거나 한다면 이것도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어떤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매장 앞에서 불매 운동을 뭐 집회를 네. 통해서 한다거나 1인 시위를 하는 것들은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이제 표현의 자유의 한 네.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소비자 주도의 불매 운동은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해서 상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비자 불매 운동은 헌법 제124조에 보장된 소비자 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라는 네. 게 대법원의 논리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립스틱 사건처럼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상품을 네. 훼손하거나 손님이나 종업원에게 위협적인 행동,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이제 위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적법한 불매 운동이 네. 아니라 네. 이제 위법하게 되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오늘 유니클로 제품 배송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먼저 그 택배 노조는 네. 택배 상자 외부에서 유니클로 로고를 확인한 후에 자체 제작한 배송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물품을 사측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유니클로는 전봉기인 611을 디자인으로 사용해온 대표적인 일본 기업이라고 네. 하면서 유니클로 배송 거부 인증샷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로 배송 거부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업무방해죄는 이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이런 사안에 해당하는 것은 허위 사실보다는 이제 위력에 해당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위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 될 수가 있는데 네.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도 위력에 해당이 됩니다. 네. 뭐 압박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분위기상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유니클로나 아니면 택배회사 본사가 고소나 고발 업무방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네, 이제 먼저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사안처럼 이제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가 언제나 네.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요. 네. 제한적으로 전후 사정에 비춰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때에만 네. 위력에 해당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회사 측에 손해가 단순히 발생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업무방해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 뭐 노노재팬 사이트도 뭐 폭발적인 관심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쪽발이 기업 그리고 뭐 이용자한테는 뭐 매국노 외고 이렇게 일본 제품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댓글을 달거나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네.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이 되겠고요. 단순 의견이면 모욕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네. 매국노, 외구와 같이 이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이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을 네. 한 경우에는 이제 모욕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롱이나 욕설 같은 경우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연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의 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고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번 사건 이 불매운동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 지금까지 그 일본 네. 제품 불매 운동은 이제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제 행동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네.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이 네. 이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유니클로 매장에서 발생한 이제 립스틱 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범죄 네.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해서 네. 소비자 주권의 표현의 일환으로 이제 불매 운동을 하는 경우에 네. 이것이 헌법으로 보장된 만큼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네 글자가 생각이 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